자, 고개 되시고 반갑습니다. 예. 점수를 보니까 평균이 62.9인데, 잘 나왔어요. 역시, 특강을, 우리 쪽집게 특강을 하고 본 것하고 안 하고 본 것하고 점수가 평균 10 몇 점이 차이 난다고 그랬죠? 10 몇 점이. 제가 지금 다른 두 군데 학원이 지금 똑같은 문제로 특강을 요거 동영고사 했는데 똑같은 문제로. 근데 첫 번째 본 곳이 거기는 이제 특강 아직 안 했어요. 두 군데가 다 특강을 안 하고 본 곳인데 첫 번째 본 데가 일산이었는데 거기가 5점 몇이었나? 그리고 서울 노원이 이제 그 다음에 똑같은 주에 봤는데 지난주에. 근데 거기가 48점이었나? 자, 평균이 그랬습니다. 48점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62점 보니까 잘한 거죠? 예. 그래서 잘한 거고. 그 다음에 최고 점수도 여기가 90점이니까 여기가 최고 점수도, 거기가 최고 점수는 82.5인가? 저희가 최고 점수였는데 여기는 90점이니까 최고 점수 잘한 거고요. 1주차 문제가 일부러 어렵게 출제했어요. 요거는 문제는 되게 문제들이 단순 암기식 문제는 일부러 뺐어요, 여러분들. 단순 암기식 문제가 시험에서 여전히 나와요. 한 6문제 정도는 아주 여러분들이 지문도 짧고 전형적인 단순 암기식 문제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부한 분이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아예 뺐어요, 이번에. 빼고, 세법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제 어렵게 출제될 거라고 예상되죠? 그래서 왜냐면 지금 2차 응시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1차 중개사 응시생이. 그래서 이제 이걸 어렵게 출제될 거라고 예상해서, 응용문제 1주차는 일부러 제가 만든 문제 위주로 해서 응용문제 있죠. 꼭 알아야 되는 개정 내용, 대폭 다 개정 내용 다 반영했고, 그 다음에 개정 문제를 많이 물어봤고, 또 그 다음에 응용문제, 이렇게 단순 암기식이 아니라 법령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 위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점수가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회사 이렇게 문제 이렇게 한번 보면은 문제, 동영모의사 문제 이렇게 다른 회사 거 이렇게 보니까 전형적인 출제된 그런 내용들인데, 어떤 지문만 퇴따시 길고 막 지저분하게 출제했지, 이런 얘기는 또 막 지문만 일부러 길게 막 지저분하게 출제했지, 내용 자체는 법령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묻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닌 문제들로 해가지고 막 지저분하게 바꿔서 막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요 1주차는 진짜로 여러분요, 제가 일부러 공들여서 만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용 문제, 법령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또 종합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요걸 관련한 것을 쭉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단순 한 부분에서 그거 나왔을 때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요런 문제들을 대비해야지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나왔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맞춰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점수 안 나왔어도 실망하지 말고, 잘 나왔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실망한 것도 아니고, 공부, 제가 우리 지난주 2주에 벌써 한 축지기 특강이 있죠? 반드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레시피 얘기 드렸잖아요. 셰프가 레시피 어떻게 하라고 음식을 만들어야지 맛있게 된다고 레시피를 제시하고, 또 셰프만의 독창적인 소스 있잖아요. 비장에. 소스, 그런 것을 넣어야지 되는데, 안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9시월 마무리 과정은 지난번에 우리 특강 한 거, 2주 동안 한 거, 축치기 특강, 그거 반드시 요거 시험 훑어보고 오늘 시험 보라고 그랬어요. 안 본 분은 반드시 다음 주에라도 한번 훑어보고 동영모의사 응시하고, 그 다음에 그냥 와서 시험 보지 말고 전체 공부했던 것들을 문제집이든 우리 쪽식의 특강집이든 훑어보고, 요약집은 훑어보고 시험 보고 이렇게 복습하고 시험 보라고 그랬죠? 자, 그렇게 하시고 레시피대로요. 그 다음에 지난주 쪽식의 특강 반드시 또 다음에 또 시험 보기 전에 사주차 때 한 번 더 본다거나, 아니면 또 시험장 가기 전에 또 한 번 훑어보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쪽식의 특강에서 빠진 내용이라든가 또 응용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또 동용으로 160문제 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또 동용 문제 틀린 것들은 나와 있는 정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이요.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것들만 다 집어넣었으니까 여러분들 그 지문을 다 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실전 가시면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문제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그 못 보던 지문 한 두세 문제 쪽에서 5개 중에서 못 보던 지문이 들어있어도 제가 항상 얘기하죠. 당황하지 말고 지문을 잘 배운 곳에서 보면 답을 잘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런 거 응용, 그런 거 문제 몇 문제만 잘 고비를 넘기면 나머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 11문제 정도는 저랑 같이 9, 10월 달에 계속 제가 강조해서 본 내용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고 골라내면 무난히 여러분들 세법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제가 세법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8문제, 뭐 9문제 맞추고서 세법 잘했다 그러면 저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진짜로요. 한 8, 9문제는 그냥 지금 9, 10월 과정 이렇게 하면은 그냥 무난하게 그냥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이상을 맞춰야 되고, 왜냐면 어렵게 나와서, 다른 과목 어렵게 나왔을 때 한 문제 더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계속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1번 문제 보시니까, 다른 곳에서는 1번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렸는데, 이걸 왜 많이 틀렸냐? 이거 단순하게 보면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자, 다음은 2018년도 부동산 관련 조세에 물납과 분할납부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를 모두 허용하고 있는 조세는 재산세만 해당한다. 만분 하나에 들어가면 항상 의심해 봐야 되지만, 얘 맞죠, 여러분들? 지방세에서 뭐만? 재산세만 물납,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종부세, 양도세는 분할납부는 허용되지만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 지문을 보니까요. 토지분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1,400만 원인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000만 원 납부하고, 자, 토지분 원래 납기 9월 16일, 9월 30일까지 자, 납부를 하는데, 재산세, 종부세는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로 나눠서 분할납부 처리 기준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그러니까 납기내 최소 얼마 깔고 5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의 금액, 절반까지요. 그러니까 일단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얼마를 납부해야 돼? 700만 원 절반 납부하고 최소한 절반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 할 수 있어야죠. 자, 근데 나머지 그래서 얼마예요? 700만 원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최소한 절반 깔아놓으면 되니까 1,400만 원 납부하고 나머지 1,000만 원 납부하고 납기네. 자, 나머지 그 분할납부 400만 원 납부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왜 틀렸냐면 이거, 자, 분할납부 기한, 납부 기한 지나서 언제까지요? 2개월로 바뀌었잖아요. 자, 그래서 2개월로 바뀌었으니까 자, 보세요. 요거 7월달, 7월 토지분 9월달이구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면, 요때 이제 납부기한 내에 1,0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절반, 최소한 절반은 내고, 그래서 1,400이니까 700 최소한 내고, 물론 여기서 1,000만 원 내도 되긴 돼요. 그 다음에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에요? 2개월 분납기한이. 그러니까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언제까지? 11월 30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 분납기한. 그런 거지, 분납기한. 자, 11월 30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3번 지문 있잖아요. 이거 3번 지문은 11월 14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여러분들? 이거 11월 30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다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그 3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11월 31일까지니까 그 범위 안에 있긴 있지만 11월 14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30일까지도 납부할 수 있으니까 틀렸다고 보시고 지문을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니까요. 주택분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800만 원인 경우에 12월 1일부터 자 12월 15일까지 500만 원 납부하고 300만 원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는 토지부진 주택분 납기가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죠. 자, 그러니까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에요? 2개월 내 분할납부니까 다음 연도 자 2월 15일,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개월. 그래서 재산세 요거 3번 지문은 재산세 분할납부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2개월, 45일에서 2개월로 바뀐 거를 꼭 알아두시고 처리 기준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시면 여러분요. 2번 문제. 그래서 1번은 정답이 3번이고, 자, 2번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상 납세무 성립 시기가 동일한 세목으로만 옳게 연결된 거인데, 자, 재산세
그 다음에 친구, 항상 같이 나오는 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얘네들은 납세금 성립식이 똑같습니다.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과세기준 6월 1일이고. 자,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번이고, 미음번 주민세도 과세기준에 납세금 성립하긴 하는데 얘는 언제다? 예? 7월 1일이죠. 얘는 7월 1일이고, 과세기준 7월 1일이고. 그래서 아니고 고르시면 안 되고. 그래서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친구 항상 같이 나오고, 물납분할법 안 따라다니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과세 기준일에 납세금 성립하는데 과세 기준일인데 얘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주민세 일부도 과세 기준일에 납세금 성립한다고 그랬죠. 근데 주민세 제3분 같으면은 제3분은 과세 기준일에 납세금 성립하는데 제3분 과세 기준일이긴 한데 얘는 언제다? 7월 1일이고. 그러니까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거 항상 비교하고, 그 다음에 주민세 균등분은 여러분 집으로 고의서 날라오는 주민세예요. 얘 과세 기준인데 언제다? 8월 1일. 그래서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비교하시고,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금 성립해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디귿, 리을, 미음번 5번이 정답이고요. 3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국내 소유하는 주택에 대한 부동산 세목별 내용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고급택과 별장은 법령이 정하는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가정한다는데, 자, 4번 지문 보니까 자, 참조 페이지 안 적어뒀는데 1번 지문은 요약집 3번 지문, 요약집 61페이지 참조고, 61페이지 요약집 3번 지문은, 2번 문제는 요약집 12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12페이지 참조고요. 3번 문제 4번 지문은 요약집 72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72페이지 참조고, 별장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택분 종부세 과세상에는 포함된다. O, X야. 예? X입니다. 자, 별장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되죠? 재산세에서 주택 그러면 별장과 별장 2위 주택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별장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되는데 종부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로 뒤바꿔놨죠? 별장 2위 재산세 4% 고율과세했으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고급 주택은 종부세 대상 주택에 포함하는데, 고급주택은 포함하는데 별장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계속 배웠잖아요, 이거. 4번 정답이고, 1번 지문 고급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 몇 배요?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고 사실상산 취득세에서. 2번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재산세에서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요. 그래서 1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2의 겸용주택인 경우에 주거 면적이 60%고 주거 2의 면적이 40%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분말주택으로 본다. 그쵸 여러분들? 면적비례 주거만이니까 주거분만 주택. 주택이 이제 크더라도. 그쵸 여러분들? 맞고. 3번 보면 공동소유주택이요. 자,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동소유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가배주택으로 계산하지만 우리 부동산 임대업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하되, 그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각각의 소유를 계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 계산하니까 누구의 주택으로? 가배주택으로. 근데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주택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 양도세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고,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고, 그죠? 그래서 비과세로 판단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교하고요. 공동소유주택, 부동산 임대배수하고 양도세하고. 그래서 특강할 때도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5번 보니까 주택을 신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유상 취득하는 경우. 자, 이거 취득세에서 우리 세율에서 배웠어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그 주택의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했을 때 주택의 부속 토지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봐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취득가액에 따라 6억 원이야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2%, 9억 초과 3%, 요거 세율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4%.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 시험에 다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질문들을 몰아서 묶어봤었고요. 4번이 정답이고, 4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 입원법상 부가징수 및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문 요약집 17페이지 참조고, 1번 지문 요약집 17페이지 참조고,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중복하여 요거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 요거 시험에 나오면 요거 조세 불복에서는 이거 꼭 잘 알아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세 불복이 뭐 중요하진 않지만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조세관에서 우리가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불복 청구인은 먼저 지방세 같으면 뭐 우리가 그 시장군수한테 이의신청 제기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국세 같으면 관할 세무서한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도지사 같은 사람한테 심사 청구라든가 또 조세 심판원의 심판 청구나 감사원의 뭐 심사 청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안 되면 우리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랬을 때 요거 조세에 관한 불복이요. 조세에 관한 부당한 침해가 있으면 안날부터 전부 다 이거 다 며칠 내에 제기할 수 있다? 90일 내. 그래서 일단 60일이 나오면 일단 틀렸다고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60일이 나오면 일단 틀렸다고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60일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근데 하여튼 청구 기간은 다 90일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 요거 임의적이라고 그랬죠? 임의적이어가지고 반드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죠? 시험에 이미 한번 물어봤어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그냥 심판 청구나 심사 청구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예, 요거, 바로 요런 거 다 그냥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런 거 제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구할 수 없다,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요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심사청구, 심판청구 구할 수 있고. 근데 시험에 또 나온다 그러면 이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요거 필수적인 절차긴 한데 선택적 필수 절차예요. 그래서 심사청구랑 심판청구는 요거 빨간색 수만 나오려나? 중복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중복청구가 안 돼요. 그래서 심사청구도 받고 심판청구도 받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들어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그 요약집 수정해 드렸었는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방세는 이의신청 자 요거 부당한 침해가 있으면 안날부터 90일에 제기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그 결정기간이 관할 세무장이나 지자체장이 결정할 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은 여기 지방세는 90일인데 다 90일이에요. 결정기간도. 근데 국세만 나머지는 다 90일인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국세는 30일이고 지방세는 전부 다 결정기간도 다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복청구 안 된다는 것 정도 꼭 알아두고 시험도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1번이 정답이죠, 여러분들. 자, 중복 청구할 수 없다. 옳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 2번 지문 봅니다.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 기간은 10년이다 그랬는데, 우리 소멸시 기간이요. 지방세는 소멸시 기간이 무조건 몇 년입니까, 여러분? 네? 5년입니다. 소멸시 무조건 5년인데, 근데 자, 국세는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몇 년이고? 5년이고 5억 원 이상의 국세 소멸시 기간 몇 년입니까? 10년. 그래서 국세만 금액에 따라 달라지지 지방세는 5억 원 미만이든 이상이든 무조건 몇 년이다? 5년 소멸시 기간. 자, 그래서 요약집 14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고 요약집 14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이 3번 지문도 요약집 14페이지 참조인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까지 지방세 과세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척기간은 7년이다 그랬는데 맞아요? 예? 이거 몇 년입니까? 10년. 자, 여러분 자 4번 문제. 자, 3번 보세요, 여러분들. 참조 페이지는 똑같아요. 내가 딴 거 지금 그 앞선 문제 지금. 자, 일단은 보세요. 4번 문제. 절 보세요. 지방세 우리 소멸시 기간은 10년, 7년, 5년입니다. 몇 년? 사기쳤다 몇 년?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근데 자,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이다? 10년.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 취득한다거나 등등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같은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 10년. 이거였잖아요. 국세,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 소멸시 기간은 절 보세요. 10년, 7년, 5년. 국세도 사기쳤다, 억격사나 땅격서 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한 경감받으면 몇 년?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이고요. 상속세나 증여세, 또
또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 즉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는 소득세는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 그래서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상속 증여세에 따라가니까 얘네들 15년, 10년,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3번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다. 그냥 무신고가 아니라 어떤 사항과 결합했으니까 요 제척기한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10년. 10년, 7년, 5년에서. 4번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때 납세 확정된다. 여러분, 자,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가세 하죠. 그러니까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다만 납세문자 고의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문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종부세는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들. 원칙 신고하는 때 납세문 확정되는 지방세, 그러면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데 4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또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부가세들은 뭐 본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죠. 하여튼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데 4가지. 얘네들은 원칙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고. 자,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국세는 원칙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데, 다만 종부세,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금 확정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칙 결정하는 때 납세금 확정되는 자, 지방세가 있습니다. 다음 2주차 때도 나와요, 문제. 원칙, 자, 결정한 때 납세금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게 있냐? 재산세, 보통 징수한 애들 재산세, 그리고 친구 어떤 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 물론 이제 자동차세나 주민세 일부도 고의서가 날라오니까 걔네들도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국세에서 원칙 결정하는 때 납세 확정되는 국세 딱 3가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원칙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4번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예외적으로 신고나 합산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지만 원칙은 결정하는 때. 5번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취득과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조세이다. 틀렸죠? 보유와 양도 시에만 동시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부동산 취득 시, 그 다음에 보유 시, 그 다음에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에서, 예, 우리가 요거 취득과 보유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에서 요약집 8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8페이지 참조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게 있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증여세, 취득시에만.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동시 부과되는 거,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어떤 거? 지방교육세, 취득과 보유에만. 또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게 있는데,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또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얘네들은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됩니다.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보유, 양도에만. 그 다음에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죠. 어떤 겁니까?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만. 또 오지랖 넓게 취득과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있었죠. 어떤 아저씨가 다 동네 이름이 참견하고 돌아다녔어요? 농부지. 그래서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농부요. 그죠? 얘네들은 취득과 양도 다 끼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5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됩니다.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1번 정답. 5번 문제 보시니까요. 5번 문제 보시니까 다음은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그랬는데 4번 집은 보니까 요약집 15페이지 참조고요. 법정기일 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은 국세 우선하여 징수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법정기일 전에 신고일이나 고의서 발송일, 피담보채권과 주세권세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 이 법정기일 전에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보증금은 국세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해요. 근데 법정기일 후에 설정됐으니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으니까 이 임차보증금은 국세지방세 우선할 수 없습니다. 4번 정답이고 5번하고 비교해야 돼요.
그냥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5번은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여러분들이 중개사법 배우는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있잖아요.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무조건 2등이라고 그랬죠? 체납소음비나 공익비용보다는 우선할 수 없지만 얘네들 무조건 국세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자, 그래서 5번은 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고 얘는 무조건 체납소음비나 공익비용 다음에 무조건 2등이고 자,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근데 4번처럼 그냥 우선변제 임차보증금이 아닌 임차보증금은 자, 법정기일 전에 확정일자나 대항요건을 갖추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고 법정기일 후에 설정됐으니까 대항요건이나 확정일자를 갖췄으니까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할 수 없고요. 4번 정답이고 1번 질문 봅니다. 넘기지 말고 1번 질문 재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서 담보되는 담보채권에 우선한다. 자, 재산세 같은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 피담보채권은 일반 국세나 지방세보다 우선하죠. 근데 단 예외가 있었잖아요. 당해세, 그 재산에 부과된 주세,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또 종부세, 물론 자동차세도 있지만 종부세, 또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 반드시 알아두라고 했잖아요. 당해세,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들은 재산세나 종부세나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상속증여세 이런 애들은 그 설정일자 관계없이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이 당해세들이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꼭 알아두셔야죠. 예. 그 다음에 2번 국세가상금 체납존비는 담보가 없어도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어떻게 한다?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위 이의 경우에 징수 순서는 어떤 게 1등이에요? 체납존비 1등. 시험에 이미 나왔죠. 그 다음에 2등이 지방세나 국세. 국세와 지방세는 동순이고 그 다음에 가상금의 순서로 징수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요거 자 이렇게 살아두고 6번 문제 봅니다. 6번 문제 보니까요. 6번 문제 2018년도에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1번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렇죠. 취득세는. 2번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취득세 신고해야 돼?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지자체에 내고 등록관세에 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등록관세 접수하기 전까지. 그래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취득세는 등기한 후 30일 내, 60일 내 신고납부한다. X예요. 등기하기 전까지. 맞습니다. 3번 요약집 40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40페이지 참조고, 우리 이거 맨날 강조드렸습니다. 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신고기한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아니라고 그랬죠? 언제? 허가일로부터 60일, 허가일로부터 60일이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0일 이것도 아니에요. 허가일로부터 60일이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0일 뭐 2개월 아닙니다. 양도세 예정신고 경우는 헷갈리면 안 되고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도 아니라고 그랬죠. 언제? 허가일로부터 60일입니다. 꼭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고. 허가일로부터 60일. 그래서 3번 요거 틀렸습니다. 4번 취득세가 과세되는 지목 변경의 경우에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곳에서는 이게 4번도 많이 고르고 그랬는데 여러분 특강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계속 강조드렸어요.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돼. 다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해야 하네요. 예?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회원권은 제외죠. 골프용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중과산세를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약집 41페이지 참조하시면 나와 있어요. 요약집 41페이지에 여기 41페이지 하단에. 그래서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회원권 제외고 그 다음에 또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게 가점주주의 주식취득, 지목변경 같은 의제취득, 간주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강할 때도 쪽지기 특강할 때도 우리 여러분들 했잖아요. 가점주주의 주식취득이나 지목변경 나왔었잖아요. 사례가. 그러면 종합문제 나왔을 때 이런 의제취득, 간주취득은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 맞고 5번 등기를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데 다만 골프용권 같은 승마, 콘도, 종합주택소유, 요트용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취득후 신고하자고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쵸?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요약집 41페이지 참조고, 여러분들이 41페이지 참조고 꼭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7번 문제인가요?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니까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경우이다. 이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취득세,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지급일.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 그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고? 등기일이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지금 1번부터 보니까 지자체 조합부터 국수공판법에서 국이죠?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부터 유상취득. 이거 유상취득이 무상취득인지 잘 보셔야 돼요.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 7번 문제 보고 있습니다. 7번 문제 2번 지문 수. 자, 3번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국수공판법에서 공. 그 다음에 4번 판. 법인장부의 취득과 증명된 유상취득법. 그래서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언제? 사실상 잔금지급. 자, 근데 5번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는 객관성이 있지만 헷갈린다고 취득시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지급이래요. 그래서 5번 지문은 우리가 요 7번 문제는 요약집 26페이지 참조고요. 7번 문제는 요약집 26페이지 참조고. 그래서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검증받은 취득 객관성은 있지만 과세표준에서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지만 취득 시기는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지급입니다. 사실상 잔금지급 아니고요. 이거 항상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5번. 그 다음에 8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 중에서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옳게 묶인 것은 그렇습니다. 취득세 중과세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기억번 합의음을 공유음을 분할로 인한 취득. 자, 우리 합의음을 요번에 새로 추가됐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합의음을 공유음을 분할로 인한 취득은 단 등기분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하고 자기 거 자기가 나눠 가지는 거니까 형식 취득.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니까. 자, 어떤 세율이요? 이거 특례세율 정되는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중과기준세율이 2%고 중과기준세율을 표준세율이 중과기준세율 뺀 세율이죠? 네, 이거.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임시행장 같은 전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이요. 자, 요거 임시건축물 전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어떻게 하고? 비과세고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자, 계속 제가 여러 번 적어드린 게 건축물 개수했을 때 개소로 인한 취득. 이거 임시건축물이구나, 참. 임시건축물 봅니다. 임시건축물이요. 공사현장 사무소 같은 임시공영행장 같은 임시건축물. 사치성 재산 제외고요. 사치성 재산 제외고. 임시건축물. 이거 전속기간에 따라 달라지죠? 전속기간이 1년 이내이면은 요거 어떻게 하고 요거 1년 이내일 때는 비과세하고 1년을 초과하면 전속기간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을 과세한다? 예?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자, 이거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시건축물 요거.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은 자,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해진가. 자, 이런 의제취득, 간주취득은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번 요약집 34페이지 참조고, 요 8번 문제는 요약집 34페이지 참조고요. 하여튼 니은, 디귿, 리을번이요. 얘네들. 자, 다시 절 보세요. 여러분들 올해 세율 특례에서 문제가 나왔다. 작년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고르라고 나왔었는데 적용되는 거를 올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물어볼 건데 절 보세요. 취득세 세율 특례에서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먼저 간주취득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 제외하고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는 원시수로 봐서 2.8%세를 적용하니까 하여튼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 면적 증가 제외하고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과점주의 주취득 같은 간주취득 의제취득의 경우하고 네 가지하고 그 다음에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했을 때 또 골프연습장 같은 레저시설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또 전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더 있지만 요 정도 자 알아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얘네들은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예? 간주 취득의 경우하고 지목이 묘진 토지, 골프장터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외우셔야죠 여러분들 이거. 예, 반드시 화장실에다가 밥 먹을 때 아침에 한번 보고 점심 먹을 때 한번 보고 저녁 먹을 때 한번 보면 확실하게 외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9번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9번 문제를 많이 틀렸는데 조금 응용 문제인데 이걸 많이 틀렸단 말이죠. 자, 9번 봅니다. 개인이 주택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이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시가 9억 8천만 원이고 신고가액 9억이고 시가순액이 6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 1번 집은 요약집 33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33페이지 참조고 자 문제 자체가 개인이 뭘 취득해요? 주택을 취득해요. 항상 뭘 취득하는지 뭔지 잘 봐야죠. 개인이 주택을 취득합니다. 자 주택을 개인이 교환에 의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표준세율입니다. 매매, 교환, 공매, 경매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유상승계 취득이라고 했잖아요. 시험에서 자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다, 주택을 교환으로 취득했다,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는 다 뭐예요? 유상거래. 자,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영구인하세율 적용되잖아요. 취득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럴 때 여기 보니까 신고가액이 9억이고 시가편액이 6억 5천이니까 신고가액이 시가편액 높게 신고됐으니까 어떤 걸 취득가격으로 해야 돼요? 원칙 신고가격이잖아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 신고가격. 그러니까 9억 원이 취득가격이에요. 그러면 취득가격이 자 6억 원이 하면 1%.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했을 때 매매 교환 등으로 6억 원이야 1%고 6억 초과 9억 원이야. 9억까지 몇 프로예요? 2%. 그래서 1번 맞잖아요. 주택을 교환에 의해서 취득했으니까 자 취득가격에 따라 9억이니까 몇 프로? 2%입니다. 1,000분의 20 맞잖아요 여러분들? 1번이 정답이고 2번 상속으로 지금 뭘 취득하고 있어요?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다. 암기 어떻게 알았어요? 상삼팔 338인데 농지면 상삼이고 농지 아니니까 상삼팔 맞잖아요. 맞은 게 아니라 참 틀렸잖아요 이거. 1,000분의 28이 돼야지. 1,000분의 28 상삼팔이 돼야지. 주택이니까 자 1,000분의 28이 돼야 되고 증여로 취득했다. 개인이 취득했다고 그랬잖아요. 개인이 주택을. 그러니까 자 증여니까 무상승계 취득. 암기 어떻게 해요? 무독립 8, 1호. 무독립 8, 1호. 비용유사 합작하면 무독립 8. 자 개인이니까 무독립 8, 1호. 1,000분의 35가 돼야죠. 1,000분의 35. 무독립 8, 1호. 1,000분의 35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03빵3 03 03이니까 뭐예요? 1,000분의 23이 돼야지. 03 1,000분의 23이 돼야 되고 신축했어요. 주택을 신축하면 뭐예요? 원시 취득이지. 원시 취득이니까 주택을 신축했다. 원시 취득이니까 원8 1,000분의 28이 됩니다. 원8. 자,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 외우셔야 되는들 상삼팔, 무독립 815, U1210, 원8, 03식이고 그 다음에 주택을 자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이제 9번 문제를 통해서 또 취득가격 결정도 그렇고 교환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이렇게 했을 때 영구인하세율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 이제 자 그래서 이 9번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알고 가시고 10번 문제 봅니다. 10번 문제는 다른 데도 많이 틀렸는데 여러분들은 역시 특강에서 초특에 등할 때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맞추는데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요. 60%를 보유하던 주주가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게 됐다가 다시 70%를 보유하게 된 경우 몇 프로? 70% 전체에 대한 압수는 있다. 여러분 했었죠? 그래서 이거 어떤 얘기냐면 이쪽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취득세요.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서 그 이전의 과정은 생략하고 60%였다가 주식 양도해서 40% 줄었어요.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주식 취득해서 과점주가 다시 되는 경우에 시험에 이미 나왔어요. 이거는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 다시 되는 거. 이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과점주가 된 비율을 비교해서 증가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증가가 있는 경우에 뭘 과세해요? 증가분 몇 프로? 10%를 과세합니다. 60에서 70 증가분. 근데 올해 개정세법이 이런 거라고 그랬죠? 개정 내용의 입법 취지를 봤을 때 개정 내용이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60이었는데 과점주가 아니게 됐을 때 단 한 주라도 보유했어야지. 자, 전부 양도해가지고 빵 프로. 자, 그랬다가 0%.
단한주도 보유하지 않게 됐다가 다시 과점주가 된 이런 경우에는 몇 프로 과세한다고요? 70% 전체 과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70% 전체 과세한다. 이런 거. 자, 깊은 내용이지만 아주 깊은 내용이지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2번 지문이요. 2번 지문은 뭐 상식처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는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법인 설립 시에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니까 설립 시부터 독과점 목적으로 수요분산을 촉구하면 안 되니까 납세무 없습니다. 2번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3번 지문요. 요약집 41페이지 3조고 요약집 41페이지 3조고 아까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자, 지목 변경의 경우 또 과점주주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은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과점주주 주식 취득 같은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같은 이런 것들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된다는 거 틀렸어요. 4번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아까 자, 건축물 개수로 가해진가, 면적 증가 제외하고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해진가, 지목 변경으로 가해진가, 과점주주의 주식 같은 간주취득, 의제취득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를 적용한다고 그랬죠? 네, 4번 맞고. 자, 5번 봅니다. 이렇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할 때는 취득세 부과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특강할 때도 문제 나왔었잖아요, 이거.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11번 문제 봅니다. 11번 문제. 다른 곳에서는 11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잘 맞췄네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동일한 주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한다. 자, 맞죠 여러분들? 세율 적용 1만 원칙이고 2번 지문이에요. 요약집 30페이지 3조고 요약집 30페이지 3조고 이것도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게 뭐냐면 분양권이에요.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로서 자, 요까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잘 보세요. 이거 다른 곳에서 어떤 수강생분, 인강 수강생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교수님, 아니 분양권은 취득 대상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분양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애들은 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왜 여기서 지금 저 취득세 과세되는 얘기로 나오냐고 하는데 자,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분양권 최초 분양자는 취득세 계산할 때 그 분양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이에요. 최초 분양자는. 근데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 이전받은 사람이요.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내가 샀어요. 프리미엄 주고. 그랬을 때 취득세는 부과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분양권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 건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완공돼서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샀을 때는 프리미엄 주고 샀을 때는 취득세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어느 때 취득세 내냐면 나중에 그 아파트가 완공돼서 그 아파트를 내가 취득할 때 완공된 아파트를 취득할 때 그때 이제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거 오해하면 안 되고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 같은 걸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로서 즉 아파트 완공돼서 건설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니까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니까 국수공판법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합니다. 그럴 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약정한 분양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뭘 과세표한다고요? 실제 지출한 금액,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몇 년 전까지. 분양권 이전받은 사람이 프리미엄 주고 샀어요. 분양가격보다 프리미엄이 붙었을 때는 프리미엄 붙은 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했고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지역은 분양가격보다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지역은 또 분양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하니까 이런 XX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뭘?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과세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바꿔요. 분양가격을 과세표로 한다. 또는 공급가격을 과세표로 한다. 아니고 뭐로 한다? 실제 지출한 금액.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3번은 2018년도 올해 개성세법 지문인데요. 올해 한번 보세요. 올해 추가된 지문인데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 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 시가 순액으로 합니다. 전체 시가 순액.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이었어요. 가불이 공유하는 공유물이었는데
개정세법 올해 2018년도 개정세법 내용 중에서 빠진 거는 이제 다음에 출제가 될 것이고 나중에 다음 계속 회차에 나올 것이고 올해 요번 1주차에는 근데 대부분 1주차에는 올해 개정세법 지문을 가급적이면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정답 맞추는데 주력하지 말고 잘 보세요. 가불이 공유하기는 공유물이었는데 공유물 50%씩 공유물이었어요. 근데 그 공유물을 분할했습니다. 자, 나눴어요. 그랬다가요, 나중에 갑이 요거 단독 소유권을 취득해요. 갑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랬을 때 취득세 과세표는 요 종전 갑의 지분을, 갑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종전 지분을 제외한 요것에 대한 제외한 시가 순액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게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걸 명확하기 위해서 법령에 명확하게 해서 이제 개정이 된 건데, 그래서 공유물을 분할했다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종전 지분을 제외한 시가 순액에, 이러면 틀려요. 종전 지분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의 시가 순액을 과세 분할한다는 거. 전체 시가 순액을 과세 분할하는 거지. 종전 지분을 제외한 시가 순액을 표준액으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전체 포인트입니다. 맞고요. 3번 전체 여기가 포인트라는 거. 바꾸면 어떻게 바꾸느냐? 종전 지분을 제외한 시가 순액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요. 자, 그 다음에 4번 일반 건축물 개수에서 고급택이 되는 경우에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 세율을 적용한다. 자, 그런데 이거 어떤 거냐면 포인트는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 요게 포인트예요. 자, 어떤 거냐면 요 4번하고 5번 지문은 4번하고 5번 지문은 어디 나오는 거냐면 4번하고 5번 지문은 요약집, 요약집 39페이지 참조입니다. 4번하고 5번 지문은 요약집 39페이지 참조예요. 요약집 39페이지 참조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 이런 거 공부했어요. 자, 봅니다. 어떤 거냐면, 이쪽 가서 한번 설명 드려볼까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 건축물, 원래 고급대 고불악장 같은 것을 증축, 개수하거나, 그래서 하거나, 원래 살성산이었는데 고급택이나 고불악장이었는데, 또는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증축 개수해서 이게 고급택이나 고급 오락장이 돼요. 그랬을 때는 자, 일반 건축물이었을 때 가격이 3억, 증축이나 개수해서 고급택 고불악장이 되면서 10억이 됐어요. 이때 취득세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냐 그러면 이거 전체 가액이 아니라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바꾸면 전체 가액을 바꿔요. 아니고 이 증가된 건축물 가액 얼마? 7억 원. 이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그거 증가된 건축물 가액이지 전체 가액 X입니다. 전체 가액을 바꿔냅니다. 바꿔내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또 공부했어요. 또 거기 요약집 보면 이런 거. 토지건축물 토지건축물 취득하고 나서 이게 5년 내에 이게 용도 변경소에 착공해가지고 사치성 재산이 됐다. 자, 그랬을 때 사치성산이 되면 해당 중과세율을 정해서 추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중과세율이니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에 4배 합한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밀억제 권역 내 중과세 대상이 됐다. 그럼 해당 중과세율이니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율에 2배 합한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요때는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내 살성산이 되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중과 대상이 되면 요 포인트는 뭐냐면 전체 가액에 대해서, 이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하는 거지,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중과세한다, 증가된 토지 가액에 중과세한다, 이러면 틀려요. 이때 포인트는 뭐고? 전체 가액에 대해서. 그래서 물론 이제 중과세를 적용해서 추정하는데 처음에 일반 표준세율로 세금 낸 건 당연히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비교하는 게 원래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증축개축개수에서 고급택 고불악장이 되거나, 아니면 원래 고급택이나 고불악장인데 증축개축개수에서 이렇게 한 경우나, 이런 경우는 전체 가액이 아니고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중과세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제가 강조를 안 했던 예전에는 그냥 심화 이론 때 한번 설명하고 문제 풀이 때 딱 한 번 문제 풀고 마지막에는 강조 안 했던 내용들인데, 올해 시험은 시험 문제가 자꾸 어렵게 나오고 아직 최근에 이거 안 나왔기 때문에 어렵게 이런 것들도 지금 올해는 제끼지 않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막판에 강조 안 했던 건데.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내 살성산
등이 되거나 그러면 해당 중과세율 중에서 추징하는데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해서 추징하고, 일반 건축물을 중식해축 개수하거나 이랬을 때는 자 전체 가액이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한다. 포인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약지 거기 보면 그 포인트가 그런 거라는 걸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4번하고 4번 지문 꼭 알아두시고, 5번 지문 보세요. 공장 신설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과세물권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다른 때는 누구한테 중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사업용과세물권의 소유자에게 중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법령에서 이걸 바꾼다 시험에서 공장 신증설한 자에게 중과세한다고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굴뚝에서 연기나는 그림 해드렸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 보세요. 갑이 토지 소유자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굴뚝에서 요 연기납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신증설했다. 그래서 사업용과세물권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다릅니다. 자, 누구한테 중과세한다 그랬어요? 사업용과세물권의 소유자에게 중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림에 솜씨가 없어서 굴뚝에 연기난다고 이게 그랬잖아요. 굴뚝에서 연기나는 그림이라고 내가 했었는데 생각나요 안 나요? 예? 나잖아요 여러분들. 굴뚝에서 이거 연기나는 그림이라고 내가 하면서 했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 누구한테? 사업용과세물권의 소유자에게 중과세하는 거지, 바꾼다 공장 신증설한 자에게 중과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깊은 내용까지 다 봤습니다. 아울러서 자 12번 문제 봅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니까 12번 문제는 요약집 35에서 36페이지 참조고, 12번 문제 35에서 36페이지 참조고요.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세는 사치성산을 설명한 것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게 묶인 거 그랬습니다. 사치성산의 종류요, 별장, 그 다음에 골프장이에요, 골프 연습장이에요, 골프 회원권이에요. 골프장입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산입니다. 골프장은 신설, 증설할 때 산을 아작을 낼 때 중과세하는 거지, 골프장은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도 자 알려드렸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그래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은 좀 더 보시면 답은 골랐다 할지라도 하여튼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회원권은 사치성산이 아니에요. 골프장이지.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산이고, 골프장은 신설 증설할 때, 원시 취득할 때, 신설 증설할 때만 중과세하는 거지. 신설 증설할 때 중과세하는 거지. 요거 승계 취득할 때는, 골프장을 매매든 상속이든 증여든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골프장은 단위가 수천억짜리다 보니까 구조조정 같은 거 할 때 매각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어요. 근데 골프장 빼놓고 나머지 사치성 재산, 나머지 애들은 그러니까 별장이나 고불악장이나 고급주택, 고급선박, 나머지 애들은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이든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무조건 중과세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 사치성산은 무조건 중과세고, 골프장만 승계 취득할 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미 한번 버린 몸 2판 4판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별장이나 고불악장 같은 애들은 원시든 승계 취득은 무조건 중과세예요. 골프장만 승계 취득을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사치성산 종류 5가지는 상시입니다. 별장, 자 골프장, 고급락장, 고급선박, 고급택이요. 고급 승용차, 고급 항공기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급선박이라는 취득당 시가총액이 얼마요? 3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말하고요. 3억 초과하고. 세 번째, 어떻게 사치성산은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몇 배요? 4배. 4배 합한 세율이고. 자, 그래서 과밀력 적용의 중과세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율의 2배 합한 세율이고. 자, 그 다음에 대도시 내 중과세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수의 2배를 뺀 세율이고, 사치성산에 대한 중과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균수 몇 배? 4배 합한 세율. 자, 고급택을 취득해서 고급락장이나 고급택을 취득하고 나서 며칠 내 용도 변경세 착공한 경우 중과세하지 않는다? 30일 이내, 30일. 이거 60일 아니라고 그랬죠? 내년에는 바뀌어요. 근데 올해까지는 하여튼 요거 고급택이나 고급락장 취득하고 나서 30일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세 착공한 경우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13번 문제 봅니다. 고유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주택을 취득보호 양도하는 경우에 부동산 관련 세목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질문 요약집 43페이지 참조고, 역시 요약집 43페이지 참조고,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아까도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나오고 그랬었죠. 자, 그거하고 또 대비돼서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 임시건축물 취득은 뭐하고? 비과세하고.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과세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근데 여기서는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별장이니까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실상산 나왔다.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요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이 비과세지, 별장 사실상산이니까 무조건 과세입니다. 1번 정답. 2번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라면 농어촌 주택 제외하고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도 별장에 해당한다. 자, 이게 별장이냐 아니냐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로 판단하는 거지,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법인 소유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으면 별장이지 뭐. 3번 1세대 주택이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얼마? 9억 1,000원대이고, 양도세에서 고가주택은. 근데 5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 중인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개실이 아니라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 얼마? 9억 1,000원대이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 비과세에서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 1,000원대이고, 양도세에서는 실거래가 9억 1,000원대이고. 우리 특강집에서 다 했잖아. 이거 고급택은 시가순액, 취득당 시가순액이 얼마? 6억 1,000원대이고, 고급택은. 특강집에 다 있었습니다. 고급주택, 고급선박, 고가주택 다 비교해서 나왔었고.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고급택은 초과투진세율을 적용하고. 그쵸 여러분들? 재산세에서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에서 일반주택과 똑같이 고급택 초과투진세를 적용합니다. 0104 4단계 초과투진세율. 근데 별장은 몇 프로고? 4%세를 적용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다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 등을 통해서 다 비교해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라는 의미고요.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니까 요거는 요약집 25에서 26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25에서 26페이지 참조고, 취득세 납세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직계 비소기에, 직계 존속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되는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간에 자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잖아요. 근데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죠.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걸 취득하거나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이렇게 취득자 소득이 입증되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등등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맞습니다. 2번 증여재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 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우리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대가관계 있다고 보죠. 그래서 취득세에서 뭐라고요? 유상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은 무상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액 상당액 유상 취득한 거로 봅니다. 다만 동그라미 3번 위 2의 경우,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배우자 직계미속 간에 직계 미속이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 원칙적으로는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보고, 다만 대가관계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대가관계가 입증이 되지 않으니까 뭐라고요? 무상 취득한 거로 봅니다. 무상 취득한 거로. 배우자 직계미속 간에 부담보 증여했을 때 채무인수액 상당액이요, 원칙적으로 배우자 직계미속 간에는 무상 취득한 거로 봐요. 근데 다만 대가관계 있다는 거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한 거로 볼 수도 있다.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부담보 증여 이거 자 다른 곳에서는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이거 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무상 취득한 거로 보고. 4번 토지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무자다.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그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지 후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5번 신탁법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인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위탁자 지위전이 있었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자, 다만 이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신탁
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 믿고 맡은 것 보니까 비과세예요.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은 비과세예요.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 보니까. 근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있었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 또 잘 알아두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15번 문제 잠깐 쉬었다가 15번 문제부터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